복을 부르는 힐링풍수 제2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풍수지리 활용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이해하셔야 할 산의 능선, 즉 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풍수 용어가 좀 생소할 수는 있어도 가급적이면 풀어서 이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내려온 이 풍수의 용어라는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사실 일부 용어가 비록 난해할지라도 이 전반적인 맥락을 이해하시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에 대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용에 대한 풍수적 이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이란 일반적으로 산의 능선을 지칭하며 능선, 즉 용맥이 뻗어 내려오는 이 변화무쌍한 형상이 마치 용이 전후 좌우로 꿈틀거리는 것과 같다 하여 용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용, 즉 능선의 변화를 보아 그 에너지, 기운이 응결, 즉 기운이 모이고 맺히는 장소인 이 혀를 찾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 의미는 꾸불꾸불 이 살아 움직이는 산의 능선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천태만상으로 변화하는 땅의 기복이며 산맥이며 지맥을 의미합니다. 용은 산의 큰 줄기이자 본래의 줄기인 간용, 이 간용에서 뻗어 나온 지룡, 그리고 쓰고자 하는 혈장으로 내려오는 내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간용은 태조산으로부터 뻗어 내려온 이 주된 용세로서 이 총체적인 기운을 받는 본래, 이 원래의 줄기를 가리키고, 지룡은 이 중조산에서 뻗어나온 이 출맥한 원래의 줄기인 간용에서 나누어진 이 분지, 즉 가지가 나뉜 줄기를 말하고요. 내룡은 중조산에서 내려오는 어떤 용세가, 이 산세가 다시 이 중출맥으로 이어지며 혀를 맺기 위해 전기가 아주 그 기운이 집중된 용으로 기운이 혈이 맺히는 이 당판까지 연결된 용을 말합니다. 용의 종류를 대략적으로 크게 나누면 이 기운이 생동, 기운이 살아 숨쉬는 생용과, 그리고 이 기운이 흩어져서 기운이 맺히지 못하고 비록 맺힌다 하더라도 힘이 없는 죽은 용, 즉 사룡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생용은 왕용, 동용, 반용, 비룡, 은용, 회룡 등이 있고요. 이 사룡에는 직용, 쇠룡, 천용, 광용, 기룡, 편용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별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태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태조산은 조산이라고도 하여 혈에서 가장 멀고 높은 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뿌리와 같은 근원의 산을 지칭하죠. 이 태조산의 형국이 힘이 있고 이 산체가 수려하면 이 큰 대지를 이루며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결혈, 즉 혈을 맺게 되고, 그리고 만약 이 태조산이 험준하고 산세가 가파르면 중조산까지 많은 산줄기의 변화 과정, 즉 과엽을 거친 이 산맥이 결국 부드럽게 깎이는 이 박환의 과정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변화가 있어야 밝고 양명한 기운이 모이고, 그리고 대개 멀리서 이 혈을 맺게 된다는 이치입니다. 기운이 모이는 혈장으로부터 태조산은 이 멀어야 좋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태조산의 산형은 이 5가지 형상, 즉 5행의 산 모습인 오성으로 불꽃처럼 이루어진 이 산형체인 화형이나, 그리고 산의 능선이 마치 물결처럼 파동치는 수형의 산 형상이 진실된 참된 형국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리고 무릇 이 불꽃처럼 봉우리가 뾰족하게 이루어진 염정 화산의 자태가 웅장하고 위험이 있어 보여야, 그리고 하늘을 찌를 듯한 이 첨촉의 고봉에 항상 상서로운 운무가 쌓여 있음이 가장 이 상격이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조산은 조종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조종산이라고도 하면 이 태조산으로부터 뻗어나와서 3번 정도 이 수려하게 솟은 산봉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태조산과 소조산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죠. 그리고 이 태조산보다는 비교적 가깝고 높은 산을 말하며 이 태조산에서 연결된 큰 산체에 속하는 산을 지칭합니다. 만약 중조산이 험준하고 이 가파른 산일 때는 산체가 부드럽게 진행되는 과정인 이 박환의 과정을 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멀리 가서야 밝고 청소한 이 모체의 주산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태조산이 나무의 뿌리에 비교된다면 이 중조산은 나무의 기둥에 속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산줄기, 즉 용맥이 힘차게 굴곡하며 내려와야 기운이 아주 강하고 기운이 모이는 좋은 명당의 혈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소조산, 즉 주산이라고 하죠. 이 소조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조산 또는 이 주산은 태조산을 떠나 갈라진 산줄기, 즉 분맥한 중조산이 다시 뻗어나와 이 출맥하여 기운이 모인 혈장지인 당혈까지 사실 이 얼마 남겨놓지 않고 높이 수려하게 우뚝 솟은 산을 말합니다. 소조산은 보통 기운이 모인 양택지 또는 이 음택지인 혈장의 모차가 되는 후산을 의미합니다. 태조산으로부터 이 산의 능선이 구불구불 꺾이는 굴곡 변화와 높고 낮게 일어나고 엎드리는 형상의 과정인 고저기복을 힘차게 거치면서 지룡과 보룡이 서로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이 형국의 보산보극을 이루는 가운데 사실 이 산천의 전기가 이 땅기운, 즉 지기와 삼합을 이루어야 아주 좋은 이 상스러운 서기가 빼어난 밝은 기운이 맺히게 됩니다. 나무에 비교하면 가지와 같고요. 이 지엽과 같아서 야산에서 봉긋하게 일어난 이 산체가 둥근 이 원형의 봉우리를 이루면 모체인, 어머니격인 이 모체인 주산이 되어서 근처에 결혈, 즉 혈을 맺게 됩니다. 특히 소조산은 혈장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좋은 혈을 맺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태조산이 수려하면 가까운 곳에 중조산과 소조산으로 안정된 산세를 이루어 박환하고 변화하여 이 대제혈을 맺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태조산이 험준하면, 이 산세가 험준할수록 멀리 산줄기가 흘러가야 포근하고 안정된 산세를 이루는 과정, 즉 박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환이라는 용어는 깎이고 이렇게 전환이 되어서 점점 거친 산세가 부드럽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구, 물이 나가는 자리죠. 이 파구라고도 합니다. 이 수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구란 풍수용어로 땅의 기운이 응집된 혈장을 중심으로 하여 앞뒤, 전후,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좌우, 전후, 좌우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 빠져나가는 물목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흘러가다가 그 흐르는 모습을 감추는 곳이 바로 이 장수처라 하죠. 이 장수처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파구라고 한 것이며, 파구는 곧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를 의미합니다. 혈장에서 보아서 이 파구, 즉 안쪽의 수구인 내수구는 반드시 감춰진 듯 하지만 감춰져야 하죠. 그리고 바깥쪽인 외파구, 즉 외수구는 이 청룡과 백호, 그리고 안산, 박해 멀리 있어서 혈장에서는 보이지 않고 다만 이 산천의 지형상으로 다만 이 수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어느 방에서 흘러오든지 내당과 외당을 지나면서 반드시 빠져나가는 문호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문호가 있으니 이곳을 바로 수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되 너무 빠르고 곧게 빠져나가면 이 기운이 모이지 않죠. 기운을 설계하는 격이라 좋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이 모름지기
물은 여러 곳에서 흘러와서 한 곳으로 수구가 물 나가는 자리가 꽉 닫힌 듯 좁혀져서 물이 천천히 흘러나가야 그 혈장의 기운이 모인다는 이치입니다. 자, 물은 멀리 흘러와 물은 이 수구에 급히 빠져나가는 물을 느리게 멈추어 흘러갈 수 있도록 작은 산봉이라든가 언덕 혹은 이 바위 같은 기타 돌무더기 같은 지형지물이 가까이 있으면 좋은 지형지물, 즉 삭격이 되는데 이것을 일명 수구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수구의 이 풍수 용어입니다만 화표, 나성, 한문, 북신과 같은 이 상스러운 모양의 자연적인 지형지물이 있으면 물을 완만하게 멈춰주므로 크게 길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런 그 사에 대해서 수구사라든가 이 모양, 지형지물의 어떤 형상이 상징하는 이런 무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별도로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의 득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풍수학에서 보통 뒤로는 산을 의지하고 앞에는 물이 임한 배산임수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사실 이것은 혈장을 중심으로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을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득수, 즉 또는 이 분과 파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득수는 이 물이 시작된 바람철을 말하고 파구는 물이 빠져나가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합수란 득수로부터 혈장의 좌우로 흘러내리는 물이 혈장 앞에 어느 지점에서 서로 만날 때를 이 합이라 하고요. 그리고 득수처로부터 청룡과 백호의 좌우로 물이 나뉘는 것을 나눌 분자 써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님과 합함, 분과 합의 유무에 따라서 이 혈장의 서혈을 제대로 맺고 또는 맺지 못하는 이러한 많은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산세를 살필 때는 반드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주변의 산세를 먼저 살피고 그리고 좌우로 나뉘어 흐르는 물이 무정한가, 유정한가, 참 정스러운가를 살피고 산과 물이 만나는 지점에서 이 물이 빠져나가는 파구를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 그 중국 당대 유명한 풍수지리가로 잘 알려져 있죠. 양균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양균송은 물의 이치인 수법의 기륭을 특히 중시했습니다. 좌양에 따른 이 수구의 기륭을 집중적으로 논했는데 이처럼 혈장을 중심으로 물을 넣는 득수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 풍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물을 얻는다. 이 득수에 대해서는 이 내득수와 외득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내득수는 주산에서 갈라진 청룡과 백호 안에서 혈장을 감싸며 흐르는 물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외득수는 주산의 바깥쪽에서 흘러와서 청룡과 백호의 밖에서 멀리 감싸고 흘러가는 물을 말합니다. 청룡과 백호로 물을 구분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청룡 그리고 백호, 용자, 호자를 따서 용우수라고 합니다. 또한 청룡 쪽에서 흘러오는 물을 음양할 때 양수라고 하고 백호 방향에서 흘러오는 물을 음수라고 합니다. 풍수에서는 공사를 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물길을 돌리는 것을 심하게 꺼립니다. 그것은 자연의 순리에 위배되고 거슬리는 일로 보기 때문이죠. 그래도 만약 인위적으로 물길을 바꾸면 어떤 자정 능력을 잃게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자정 능력을 잃게 되어 물이 혼탁해지고 더 나아가서 환경의 변화까지도 초래하므로 좋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높은 산은 바람에 노출되는 것을 꺼리고 낮은 산은 물이 오고 감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모름지기 천천히 흘러나가야 좋고 어떤 물이든지 급히 빠져나가는 이 물은 좋지 않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수구는 마치 대문에 빗장을 걸어놓은 듯이 물이 나가는 물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좋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복을 부르는 힐링 풍수 제27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28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